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생활 디자인을 함께할 강사 신현주입니다. 오늘은 에코 파우치 디자인에 대해 배워보고요. 우리가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에코 파우치가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 갈까요? 에코 파우치란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에코백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빈 천이나 빈 가방, 또 빈 파우치에 나만의 그림을 그려 넣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에코백에도 나만의 그림을 그려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파우치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내가 좋아하는 무늬를 넣어서 나만의 파우치를 만드는 것이 에코 파우치입니다. 물론 에코 파우치의 소재는 면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면보다는 좀 방수도 될 수 있는 나일론 소재를 좀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기에 아마 더 편리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에코 파우치를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지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에코 파우치에 사용되는 기법과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림만 그려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가지고 나만의 개성 있는 파우치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재료를 응용한 파우치를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사물의 특징을 이용한 디자인인데요. 여기서 사물이라 하는 것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 과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물마다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오렌지라고 하면 색깔, 그리고 잘랐을 때의 모양, 그리고 또 파인애플의 그 질감, 그 다음에 무늬,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동물 캐릭터들마다의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토끼는 귀가 좀 크다는 특징,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특징을 살려서 에코 파우치 전체에 아주 크게, 아주 간단하게 눈에 띄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뭘 디자인을 했구나, 딱 알아볼 수 있게끔 사물의 특징을 잘 잡아서 디자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사물의 특징을 이용한 디자인들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누구나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죠. 그리고 또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 표현 방법인데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입체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털실 폼폰을 좀 준비했습니다. 털방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털실방울과 태슬 또는 끈 등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디자인에 응용을 했죠. 선인장의 끝에 부분을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플라멩고의 몸을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아이스크림 표현하는 방식 등으로 재밌게 표현했는데요.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를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펠트지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실 수도 있고, 구슬이나 아니면은 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리본 테이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좀 더 만졌을 때 부피감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좀 입체감도 있고, 좀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템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개해드릴 방식은 여러분들 스탬프라고 아시나요? 스탬프는 여러분들 도장 아시죠? 맞아요. 그 도장 기법을 응용하는 건데요. 스탬프 기법은 요즘에 다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요즘 레트로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과거의 것을 요즘 현재화시켜서 디자인하는 것을 레트로라고 하는데, 그 레트로 분위기가 인기를 끌면서 이 스탬프도 같이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스탬프의 매력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 개를 찍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하고 같고 인쇄하고도 좀 비슷해요. 그리고 나만의 문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문구점이나 펜시용품점에서 파는 스탬프를 사용해도 좋지만요, 요즘에는 나만의 기법으로 이제 나만의 스탬프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요. 내가 좋아하는 문양이나 그림을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사진 등에서 가져와서요. 그거를 이제 지우개 위에 올려놓고 이제 그림을 본따서 이제 조각칼로 조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우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우개는 무르기 때문에 조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지우개를 이용해서 여기 사진에 보듯이 이렇게 고양이 그림도 올려놓고 스탬프로 만들고 내 이니셜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면 조금 더 개성 있고 재미있겠죠?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 앤 화이트 디자인의 이제 파우치인데요. 요즘 펜시점이나 아니면은 생활용품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파우치 디자인이에요. 이 디자인의 특징은요,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맛이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 파우치는 흰색 펜이나 아니면 흰색 패브릭 염료를 사용해서 그리고요. 뭐 흰색 천에는 검은색 염료나 검은색 펜, 패브릭 마카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이 블랙 앤 화이트 디자인은 특히 글씨 같은 거를 썼을 때 되게 깔끔하고 예쁘고 또 세련된 이 복고적인 풍들의 그림들을 그려놨을 때 또 나름의 그 깔끔하고 세련된 맛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약간 허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그림을 어떻게 표현해 줄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고민을 한 다음에 표현해 주는 게 좋고요. 또 이 검은색이나 하얀색으로 표현해 주면서 또 부수적으로 좀 여기에 사진처럼 뭐 지퍼 여닫는 지퍼 부분에 약간 장식 열쇠고리 같은 걸 넣어서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깔끔한 디자인이 보기에 좋은 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허전해 보이거나 보기에 좀 남한테 디자인 어필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 고민을 하면서 디자인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홀치겸 디자인인데요. 홀치겸은 영어로 타이다이라고 하죠. 그야말로 묶어서 염색을 하는 디자인이에요. 한 번쯤은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사진 보면 굉장히 뭐 뱀같이 길게 된 천을 딩칭칭 감은 모양도 보이고 아니면 네모나게 접어서 감은 모양도 보일 거예요. 이런 천들을 염색 물감으로 뿌려서 염색을 해서 하루 정도나 아니면 한 5-6시간 정도를 푹 놔둬요. 그 다음에 풀어주면 묶었던 자리는 염색이 안 되고요. 묶지 않은 곳은 염색이 돼서 독특한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다이는 친구들이 한번 풀 때마다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재밌어해요. 올해 특히 2021년도 패션 아이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특히 타이다이는 여러 가지 색깔을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통에들은 한 가지 염색 물감을 뿌려주고 그 뒤에 또 다른 색깔 물감을 뿌려주면서 여러 가지 물감의 그 색깔을 이용해서 뭐 약간 다양하고 재미있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염색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타이다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중에 한번 타이다이도 경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염색 디자인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패브릭 마카 디자인이에요. 우리가 오늘 사용할 염색 기법인데요. 이 패브릭 마카 디자인은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디자인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에서나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어디다가 뭐 티셔츠나 운동화나 가방 어디 구애받지 않고 다 디자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펜만 들고 가면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다양한 종류의 패브릭 마카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패브릭 마카 중에는 물론 가죽이나 비닐에 염색할 수 있는 패브릭 마카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면이나 나일론 같은 데에 염색할 수 있는 패브릭 마카예요. 그래서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우리가 색연필이나 사인펜 사용하는 것처럼 쉽게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사진에도 보면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서 패브릭 마카로 표현을 해줬죠.
캐릭터 디자인도 있고 아니면 과일 디자인도 있고 아니면 글씨, 나만의 글씨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고 아주 작고 섬세한 부분을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용이한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소개하실 거는 지오메트릭 디자인이에요. 지오메트릭이 뭔지 생소한 이름이시죠? 하지만 문양을 보면 아실 거예요. 소위 말하면 북유럽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북유럽 디자인에 많이 쓰이는 문양이고요. 어떤 하나의 그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도형이나 선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표현해주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지그재그 무늬도 될 수 있고 삼각형이 여러 개가 얹혀져 있는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오메트릭 문양은 바구니가 짜진 모양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방울이 여러 개가 뿌려져 있는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색깔도 좀 다양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벌집 문양 같은 그 헥사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문양들을 다른 도형과 섞어서 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지오메트릭 문양의 특징이고 또 그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우치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쓰죠. 천에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런 무늬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업사이클링 디자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천 자체를 디자인하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과자나 사탕 같은 거 예쁜 포장지들 있으시죠? M&M's 포장지도 되게 귀엽고 깜찍하고 요즘에 밀카라는 초콜릿 포장지 되게 예쁘잖아요. 이런 포장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재료에 붙이거나 아니면 위에 투명한 비닐을 붙여서 지갑이나 파우치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바로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 업사이클링은 리사이클링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리사이클링은 버려진 물건을 다시 가공해서 똑같은 물건으로 만드는 거고요. 업사이클링은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만드는 게 업사이클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업사이클링으로 옷도 만들고 업사이클링으로 액세서리도 많이 만들죠. 특히 버려지는 청바지나 또 버려지는 천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요. 청바지가 가방이 될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가죽 시트, 그러니까 특히 소파라든가 자동차에 버려진 가죽 시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파우치 아니면 클러치백 등을 많이 만들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업사이클링 디자인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고 독특한 디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소개시킨 디자인은 거의 다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마블링 같은 느낌의 물감을 뿌려서 표현하는 파우치 디자인도 있고 아니면 검정색 파우치에 우주 같은 공간처럼 표현해주는 디자인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염색 페이퍼라고 해서 전사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도 있고 소개시킬 게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외에 다양한 디자인이 있다는 것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우치 디자인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에코 파우치 디자인 하실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앞에 디자인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디자인을 이제 앞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 파우치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을 좀 재미있고 독특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실 때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인터넷 자료 같은 걸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글씨를 응용해서 한번 그려보시는 건 또 어떨까요? 아니면은 우리 아까 지오메트리 무늬처럼 도형을 이용해서 그려보면은 또 재미있는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디자인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쉬운 그림부터 천천히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럼 또 나만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뒤에 영상에서는 우리가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한번 디자인 파우치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뒤에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